저번 주까지 풀었었던 과제에 대해서 같이 보는 걸로 하자.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한 다음 주까지는 아마 이렇게 논술, 너의 견해, 아니면 뭔가 방안 이런 걸 배울 거야.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뭐 어디 나오냐, 배우다 어떻어요? 라고 하면은 이제 한양대랑 그 다음에 중앙대랑 여기가 특히나 이런 유형이 좀 많이 나오는 학교들이야. 그래서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가 같이 한양대학교 모의 논술을 봤는데 약간 발문이 비슷하지 않아? 근데 이거 어느 학교 걸까? 이거 한양대 걸까? 생각도 못한 학교이긴 하다. 한번 골라봐. 그것도 한국 대학은 맞아. 외국 대학은 아니야. 경희대. 경희대. 또 약간 이런 비슷한 맥락이 한데 이거 어디 기출이고? 고려대 기출이야. 고려대가 옛날에 논술을 했어. 신기하지? 지금은 없는데. 근데 내년에 부활한다. 근데 그 고려대학교 논술 최저 기준 봤어? 4.5 4.5 국영수 사탐 4.5 미친놈들이야. 그러니까 그냥 학생을 수능으로, 근데 솔직히 그 점수 받으면 그냥 고려대 가거든? 근데 논술로 그걸 뽑는다니까 좀 이상한 학교긴 한데 옛날에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애들이 좀 이상해졌다. 어쨌든 이게 고려대 기출이었는데, 그래서 다른 학교도 기출 보는 거에 중요성이 이래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한양대도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늘 또 아이디어를 얻을 거란 말이지. 진짜 이상적 사회 조건이 뭔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학교들의 기출을 봐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학교를 같이 봐주는 거다. 그래서 한번 발문부터 봅시다. 항상 발문부터 우리는 봐야 되니까. 발문부터 보면 제시문 2, 3, 4에 세 화자의 관점을 바탕으로 1의 을곡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럼 여기서 끊어줘야겠지. 그래서 평가네. 그러면 2, 3, 4가 뭐라고? 토우구. 그 다음에 1의 을국이 대상이네. 근데 뭐뭐의 뭐뭐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겠어? 이거는 핵심 논점이겠네. 그러니까 1에는 을국뿐만 아니라 갑, 을, 병 국가가 있는데 다 때려치고 을국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1의 세 국가의 사례를 뭐 하라고 하냐면 종합하예요. 이게 오늘 좀 핵심적인 포인트긴 했었어.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 어쨌든 종합하여. 그래서 뭘 하래? 이상적 사회의 조건에 관해서 논술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얘는 총 요구사항이 이렇게 평가와 논술 두 가지로 나뉘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이 발문을 읽었을 때 머릿속에서 머리에 딱 박아야 되는 게 뭘까? 여기서 있는 핵심 키워드,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뭘까요? 응? 그러니까 종합하라는 건 이제 요구사항 중에 핵심이고, 그러니까 왜냐면 너희들이 종합을 안 했거든. 그래서 그걸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해준 거고, 일단은 우리가 그냥 우리가 항상 발문을 읽었을 때는 그 발문에서 올해 그 문제의 핵심, 즉 교수님이 뭘 보고자 이 문제를 냈을까에 대한 힌트가 들어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바로 뭐였냐면 이상적 사회.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상적 사회가 올해 이 고려대학교 기출의 핵심 뿌리, 핵심 줄기구나 라는 거를 우리 같이 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머릿속에서 이상적 사회 이런 걸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 또 발문 나왔으니까 발문 뭐부터 해야 돼? 연습장 한 편이나 도시값을 해야 되잖아. 늘 배운 대로. 그러면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아까도 썼긴 했지만 2, 3, 4의 세 번째 관점으로 누구를 평가하래? 1의 을국을 평가하는구나. 근데 이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구나. 그리고 여기서 뿐만 아니라 이 1의 을국만 있는 게 아니라 뭐까지 있대? 갑, 을, 병, 국가를 뭐 하라고? 종합해서, 그래서 이상적인
사회의 조건을 뭐 하래? 논술하래. 그러니까 우리의 연습장의 한편에는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평가하고 논술하는 문제구나. 그러면 평가랑 논술이네. 평가랑 논술 중에 그럼 누가 더 중요했습니까? 논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분량이 더 많이 배치가 되어야겠지. 그러면 논술의 60%, 그 다음에 평가의 40%, 1300자네, 1400자네. 1400자의 60%는 얼마야? 한 720자. 840? 그래, 840 맞네. 수리 문제 풀어야지. 경희대학교 가면 수리 문제 풀어야지. 84자, 840자. 840자 푸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얘가 이제 360자, 460자. 460자 푸는 거고. 근데 우리 이렇게 글자 수 생각하기로 했어? 아니지. 우리 한 문장 몇 문자 써? 하승이는 한 문장 몇 자 써? 몇 자 쓴다 했어? 80자 정도. 좀 짧게 커트가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몇 문장 나올 수 있어? 한 7, 5, 8, 5, 40, 8, 6에 48. 약간 한 6문장? 5문장에서 6문장 정도 나오겠네. 그러니까 하승이가 모든 문장을 다 짧게 쓰는 건 아니거든. 도중에 길게 써줄 수도 있어. 그러면 나머지 이 논술은 840자니까 얘가 거의 한 10문장 정도가 되겠네. 야, 1400자? 이렇게 길어. 하지만 채워야지 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바탕으로 이따가 개요를 짠 다음에는 이걸 바탕으로 뭘 해야겠어? 이거는 이제 진개요 짜주는 연습들을 해줘야겠지. 진개요 짜면서도 하고 있니? 하고 있어? 이거 찍어서 올려줘야지. 선생님도 보지. 오늘 가져올라 했는데 뭐지? 옛날 가져왔는데 연습장 못 갖고 왔어? 그냥 찍어서 올리는 가장 깔끔한 선생님부터 보고. 어쨌든 오케이. 이거 10문장, 이거 5문장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6문장, 이거 한 10문장 정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거를 계속 보면서 이제 우리 제시문을 읽으면 돼.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바로 이 이상적 사회. 이상적 사회가 뭘까? 이상적 사회가 뭘까? 이건 이상적 사회인가? 이건 이상적 사회인가? 이건 이상적 사회인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갑을 병의 사례를 종합하여서 이상적 사회의 조건을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갑을 병 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전제하고 내는 걸 아닐까? 왜냐면 그러니까 갑을 병 중에 한 국가를 선택하여 이상적 사회 조건을 논하시오라고 했으면 갑을 병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맞거든. 근데 갑을 병을 종합하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갑을 병만으로는 충족되지 못하는 뭔가 이상적 사회 조건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머릿속에서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이따가 이제 개별 첨삭 들어갈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긴 할 거야. 어쨌든 자, 갑국 쉬워요. 갑국은 어떤 국가입니까? 갑 이거 혼합병이지. 혼합경제. 혼합경제라고 하는 것은 뭐가 혼합되어 있는 거지? 너가 생각해. 계획과 시장이 이게 오는 게 이제 혼합경제구나. 그게 맞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각국이 있었는데 얘는 일단은 국민들한테 양을 배분했대.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사례에서 갇히면 안 된다라고 했었지. 그럼 양은 뭐라고 우리가 치워낼 수 있을까? 양. 이 양은 그리고 목자는 무슨 관계일까? 양은 뭘 의미하는 걸까? 그냥 양이네 이러고 넘어가진 않았을까? 왜냐면 너가 뭔가 경제되는 일을 했었잖아. 경제는 뭐로 이루어지지? 경제. 그렇지, 돈으로 이루어지지. 그럼 여기서 돈의 역할을 해주는 친구들이 누구야? 양이지.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양은 재화. 재화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목장은 그 양이라는 재화를 배불리 먹여서 걔네들을 좀 살찌워서 양털을 깎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겠지. 그래서 목장은 이 재화가 가치를 가질 수 있게끔 그 가치를 부여하는, 즉 목장은 이런 말 들어봤어? 생산수단? 생산수단 들어봤어? 그러니까 마치 예를 들어서 이게 나무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종이를 뽑아내는 기계 같은 거야. 그래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재화를 배분했구나. 근데 생산수단은 공동체의 소유이구나. 근데 생산수단에 공동체가 소유된다는 이 말, 이거 혹시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혼합경제라기 조금 애매해. 왜냐면은 여기엔 지금 시장이 있어? 이 국가에서는? 이 국가에서 시장이 있나? 시장? 국민들이 서로 거래할 수 있다 알고 있어. 어디? 그 문당 아래 이 문당. 국민들 서로 이거 을국이잖아. 그래서 갑국에는 시장이 있나? 라고 싹 봤을 때 시장이 없네. 없긴 하네. 그래서 혼합경제라는 말을 할 때 조금 애매하긴 해.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각국은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야. 그러니까 혼합경제라고 하는 얘네들은 이거는 사실은 이건 자본주의의 한 분파잖아. 근데 여기는 그 자본시장이 있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뭐 경제적 어려움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뭐야 이거 시장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약간 그 혼합경제라고 하기에는 이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는 말이 잘 없고 여기는 그 시장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여기는 좀 시장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사회주의라고 분석을 하긴 했었어. 그리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학생이 그 말이 틀렸다라고 단정을 지으려고 한 건 아니었냐? 이 국가는 그냥 특징이 뭐다? 이 국가는 국가가 국민에게 재화를 분배하고 그 다음에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하는구나. 국가가 소유하는구나 라는 것도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족 중 한 명이 사망하면 국가는 사망 원인과 상관없이 무조건 양을 회수했대. 즉 뭐야? 국가 국민에게 재화도 주면서 국가 국민으로부터 재화도 뺏어가고 있네. 그래서 천재지변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양을 무조건 회수했대. 그러니까 예외사항은 없다는 것이, 즉 굉장히 형식주의야 아니면 실질주의야? 형식적이야 아니면 실질적이야? 실질적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나라 법에선 죽으면 양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저 가정이 양을 가져가면 지금 당장 양을 뺏어버리면은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 조금 유예해줄게 라는 게 실질이고, 일단은 각 국가는 굉장히 형식을 중시하는 국가긴 하지.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마지막 문제였어. 개인의 노력이나 책임과 무관하게 구성원 한 명당 한 마리를 배분했다. 즉 여기서는 구성원의 능력이 존중받고 있어. 즉 능력주의로 분배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회를 대표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라고 해.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 그러니까 빨갱이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사회주의랑 그 마르크스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사회주의 다음 단계가 이제 공산주의거든. 이제 사회주의는 사유재산까지는 인정을 해. 그래서 국가 국민에게 재화 자체는 주는 거야. 사유재산을 인정하긴 하니까. 이게 이제 이따가 보는 병국과 이제 대비가 되는 친구이긴 해. 자, 그렇습니다. 개인의 노력이나 책임과 무관하게 구성하는 것, 즉 능력주의를 인정하지가 않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혼합 경제는 사실은 이 혼합 경제는 학생이 너무 잘 찾아야 되는데 선생님 답안을 이제 저기 다음 이 오늘 이제 집에 가서 보게 되면은 선생님이야말로 하승이가 얘기를 했었던 이 혼합 경제를 이상적 사회의 조건이라고 제시를 했어.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분배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도 경제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혼합 경제가 되어야 되는 게 우리가 갑을 병국이 모두 다 저렇게 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래서 사실 하승이가 찾아낸 이거는 사실은 갑북의 특징이라기보다는 그냥 너가 제시해야 되는 정답이긴 했었어. 그래서 글을 다시 쓸 때는 이 혼합 경제라는 말을 통해서 정답을 얘기를 했으면 돼.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이따가 더 자세히 얘기를 해주는 걸로 할게요. 어쨌든 근데 혼합 경제라는 말을 뽑아낸 것 자체는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제시문에 없는 너만의 단어, 그런 뭐 혼합 경제주의, 뭐 수정 자본주의, 뭐 이런 너만의 단어를 한두 개 정도만 감칠맛 있게 넣어만 줘도 다른 학생들과 정말 차별화된 답안을 쓸 수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야. 어쨌든 다음 을국의 경우 국민들은 양과 토지를 모두 개인이 소유할 수 있을 때, 그럼 이 말은 뭐야? 국민들이 재화뿐만 아니라 생산 수단까지도 모두 소유를 하고 있다는 거구나. 그래서 을국에 대해서 이제 특징을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어떻게 재화와 그 다음에 생산 수단을 모두 누가 갖고 있다? 국민이 소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어? 국민들은 자유롭게 서로 양과 토지를 거래도 할 수 있대. 즉 모의 자유까지 있죠? 이 모든 재화와 생산 수단을 모두 거래의 자유가 있지. 그리고 국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개입을 하지 않았대. 즉 국가 개입이 최소화되었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국가가 근데 개입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즉 거래에 있어서 이 법의 준수 여부만을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법에서 인정한 것까지는 너희가 뭐 양을 다 갖다 팔든, 뭐 토지 즉 목장을 다 갖다 팔든, 뭐 사람을 갖다 팔든 상관없다. 우리는 법만 안 넘기면 다 갖다 팔아도 된다. 그래서 노동력, 너의 노동, 그러니까 사람을 판다는 것 자체가 너의 노동력. 다른 사람 집에 가서 그 사람 양을 이렇게 그 사람 양을 이렇게 보듬어 주는 것도 사실 그 노동력을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 뭘 팔든 상관없어. 법에만 적시되지 않으면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친구들. 그래서 최소한의 역할만 감당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하면 능력에 따라 더 많은 토지와 양을 소유할 수 있어. 즉 얘는 능력주의를 인정을 받고 있어, 안 받고 있어? 받고 있지. 능력주의의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가난한 사람과 갈 것 없는 사람들은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으므로 어려움을 겪거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을국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을국 자체는 빠르게 부유해졌지만 동시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 그래서 이런 돈이 없는 사람들, 즉 약자들이 지금 존중받고 있어, 아니면 배제되고 있어. 배제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 프라브럼도 갖고 있네. 한편 갑북의 문제는 뭐지? 갑북의 문제는 개인의 노력이나 책임과 무관하게, 즉 능력주의를 인정을 해주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어떤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이따가 얘기를 할 거지만 능력은 존중받지 못하는데 과연 저 나라 국민들은 열심히 일을 할까라는 거죠. 그게 이제 병국에서 전부 나오긴 하지만 병국과 각국의 같은 공통점이긴 했었어요. 자, 7. 가장 대표적인 자본주의 국가이자 국가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유주의 국가야. 즉 자본주의이자 자유주의 국가다. 근데 얘는 약자를 아예 배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자유지상주의 쪽에 합치가 되긴 해. 자유주의랑 자유지상주의가 약간 맥이 다르다라는 것도 우리 한번 인지를 해보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최소 수혜자의 최대 행복 얘기하는 롤스. 하승이가 사회문화랑 또 뭐지? 생윤이지. 그러면은 롤스 배웠을 거 아니야. 롤스가 얘기하는 저기 최소 수수의 최대 행복 얘기하는 그 롤스, 뭐 공동체주의라고도 하지만 공동체주의 자체는 그럼 사회주의랑 공산주의인가? 걔네들?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이거 그 뭐야 그 킬러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생명수도 킬러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존 롤스가 그러면 빨갱이냐? 아니야. 걔도 자유주의자다. 자유주의자 중에 한 명이야. 왜냐면 만약에 진짜 존 롤스가 빨갱이였다면 빨갱이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존 롤스가 좀 그런 성향이 강했다면은 그러니까 약자의 최소 수혜자의 최대 행복이란 말을 안 썼을 거야. 최대 행복이란 말 어디 들어가는 거야? 공리주의에 들어가는 거죠. 공리주의가 그 공산당 쪽이야? 아니야. 공리주의는 지극히 민주주의자, 자본주의자, 자유주의 쪽에 속해. 그래서 존 롤스가 만약에 진짜로 그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였으면은 그냥 재산을 모두 다 몰수한 다음에 그냥 균등을 배분하자 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야. 그러면 존 롤스는 대단한 사람이 되지는 않겠지. 근데 존 롤스가 이 자유주의 학파 중에서도 좀 더 온건 쪽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급진적인 자유지상주의, 즉 굶어 죽든 말든 그건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고, 또는 국가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개인이 저 사람 너무 불쌍해 기부해야지, 딱 거기까지만. 국가가 나서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강한 사람한테 베풀어야 돼? 절대 그러면 안 돼.가 자유지상주의. 그래서 이렇게 또 리버럴하게 나오는데 이 자유주의에서도 이건 아마 몰랐을 거야. 자유지상주의랑 이쪽 한편에 이제 공동체주의가 나오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좀 중도 자유주의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롤스가 이쪽인 거고, 그다음에 노직이 이쪽인 거야. 그래서 노직은 선지 보면은 그 개인의 그 선호에 따른 기부만 오케이. 존 롤스는 세금을 걷어서 그래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하는 거지. 오늘 정말 백은지 폭발을 합니다. 얘는 너무 중요해. 이건 진짜 생각보다 이 롤스 얘가 왜 자유주의자예요? 얘가 왜 자본주의자예요? 얘 공산주의자 아니에요? 라고 많이 생각을 한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얘 공산주의자 아니야? 근데 아니었다. 롤스도 대표적인 자유주의자 중에 한 명이야. 왜냐면 모든 사람들의 평등한 최대 이익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못 사는 사람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잘 살게 하자라는 게 이제 롤스가 얘기를 하는 공동체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그 명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 생님 누구한테 듣지 그러면? 이재용 선생님 거 듣나? 저는 인정. 어쨌든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 생각보다 애들이 공동체주의가 왜 저쪽에 들어가지? 애초에 그걸 인지조차 못해. 그냥 공동체주의랑 자유주의는 완전 딴판이고 딴 세상의 얘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롤스도 대표적으로 자본주의자야. 롤스가 자본주의자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대단해지지 않았겠지.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추가로 그 노직도 가끔 생명에 나와서 좀 어렵게 나오는데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선호에 따라서 기부를 해야 한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기부해가 돼. 그러니까 기부? 그럼 당연히 약자 못 버는 사람,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지가 아니라, 노직은 그냥
여기 선풍기 틀고 그 종이 날려서 멀리 날아간 사람한테 기부를 해도 오케이. 그 다음에 돈을 못 벌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기부를 해도 오케이. 온전히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의 선호에 따라서 돈을 줘야 한다. 그러니까 노직이 노직 그러면 기부는 찬성했으니까 그 사회적 약자한테 기부를 해달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구나 라고 또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아니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기부라는 명목으로 자녀한테 상속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뭐 돈을 잘 번 사람이면 상관없이 그냥 줄 수 있고. 그러니까 다 그 개인의,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야. 개인의 선택에 국가가 절대 왈가왈부하지 말라. 그런 거 지금 내가 얘기를 하고 있어. 그 과정에서 약자가 배제되지만, 하지만 그 과정에서 뭐는 발전을 하고 있지? 경제는 발전하고 있지. 그렇고요. 자, 마지막 병국. 덕과 을국 사이에는 병국이 있었대. 그래서 병국은 목장, 즉 생산수단과 양, 재화까지도 모두 함께 소유하는 나라였다. 그래서 병국이 공산주의 국가야. 그래서 이 사회주의에서 더 나아가는 게 공산주의거든. 그래서 얘는 공산주의인데 왜 그렇다? 재화와 생산수단을 누가 공유한다? 모두 공유. 모두 공유한다는 말은 뭐야? 즉, 내게 아니라는 거지. 사유재산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얘는 그래서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병국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만의 목장이나 양을 갖지 못한 채 함께 목장이나 양을 이용할 수 있었대. 그래서 따라서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가난이나 부에 대한 생각이 없었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부에 대한 사람도 없는 거지. 왜 그러냐면 사유재산이 있고 없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난과 이와 반대되는 부라는 개념 자체가 없지. 그런 거고. 근데 원특징을 갖고 있대.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일의 양에 따른 혜택이 없으므로 불만을 갖는 사람들 또한 점점 발생했다. 즉 뭐다? 일의 양에 따라 혜택이 주는 게 뭐야? 그래서 이게 그치, 이게 능력주의죠. 그러니까 얘는 잘 알아 이제. 능력주의는 나오면 잘 찾겠다. 능력주의가 아니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야. 뿐만 아니라 일한 만큼 혜택이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열심히 일해보자는 사람도 드는 거다. 즉 능력주의를 존중받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일을 열심히 안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근로 의욕이 떨어진다. 생산성 저하가 그럼 근로 의욕이 떨어지니까 생산성 저하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꼬리물 이야. 그래서 근로 의욕이 되기 때문에 생산 저하까지 간다. 생산성 저하. 그렇지만 병국에는 경제적으로 일국만큼 성장하지 못했지만 일국처럼 간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생산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경제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아. 경제는 일국에 비해서는 낮아. 하지만 이와 반대되게 약자가 배제가 되고 있다? 안 된다. 약자가 존중? 약자가 배제 X라고 치면 돼. 존중은 아니고 존중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밥, 을, 병이 이런 시기점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사유재산을 일절 모든 사유재산을 인정해주지 않는 얘네들이 이제 공산주의 국가다. 그래서 사회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그 중에서도 자유지상주의. 그래서 이렇게 사회, 자유지상, 공산주의가 첨예하게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였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대상제신분의 특징이었다. 뭐 어려운 부분은 없지. 화승이도 규민이도 잘 국회를 해줬어요.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도구 대시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이거는 다 썼으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시문 2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줄 거다. 제시문 2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거다. 자, 봅시다. 야곱은 그의 삼촌 라반의 양을 치게 되었대. 우리의 성스러운 손주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은 머리 좋은 모친이 형을 제쳐놓고 술책을 쓴 덕에 3대째 상속당하시는 분이었소 라고 야곱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뭐 술책을 썼대. 술책이 뭐야? 계략 같은 거. 그러니까 계략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고, 계략은 또 약간 속임수를 얘기를 하는 거지. 나리께서는 말씀하시는 이자를 받지 않을지요. 나리처럼 이자를 받지는 않았지만 야곱이 한 일을 말씀드리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분은 삼촌 라반과 약속을 했대.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우리가 이거를 읽었는데 여기에 있는 단어 중에 이 약속이란 말과 치환되는 말 있을까 혹시? 삼촌과 야곱은 약속을 했다. 다른 말로는 뭐로 나눌 수 있을까? 뭐로 얘기할 수 있을까? 삼촌과 야곱은 약속했다. 오! 거래. 그러니까 거래 약속을 한 거야.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어떤 거래를 했냐면 그 해에 태어나는 새끼양 가운데서 줄무늬와 얼룩무늬는 모두 품삯으로 차지하겠다. 그래서 이윽고 가을이 되어서 암컷이 수컷을 이렇게 사랑하고 털이 북실북실한 안개 사이에서 짝짓기 한참 이루어지던 때였는데 그 영리한 야곱이 술책을 쳐서 뭘 했다? 나뭇가지 몇 개의 껍질을 벗긴 다음 그 암컷 앞에다 박아놨대. 그랬더니 해산할 때 새끼들이 나왔는데 얼룩이만 태어나서 모두 야곱의 차지가 되었다는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나도 몰라. 나도 모르는데 그냥 그렇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게 뭐 논술에서 들어갈 이유는 없잖아. 이거 전부 다 뭐야? 이게 계략인 거지. 그래서 결국 뭐다? 이 계략, 속임수를 써서 거래를 했지만 이 얼룩이만 태어나서 결국에 모두 야곱의 차지가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야곱이 부자가 된 비결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다. 도둑질만 아니라면 모든 데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시문 2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곱이 즉 개인 간의 거래에서 속임수를 써도 된다 안 된다? 계략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즉 뭐다? 도둑질만 아니라면 뭐든 가능.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도둑질만 아니라면이라고 하는 건 뭐야? 도둑질만 아니라는 건 여기 있는 말 중에 뭘까? 이거지. 법. 즉 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뭐든 가능하다는 말이야. 법 X가 아니라면 모든 거래 가능을 얘기하고 있는 제시문인 거죠. 그렇게 또 어려운 애는 아니었어.
근데 3번 지식문은 더 쉬워. 한번 계속해서 채우는 것은 그만두느니만 못하고 두드려 날을 세우면 오래 간직할 수 없다. 금과 목이 집안을 가득하면 결코 지키지 못하며 돈과 명예가 있어도 건방지면 자연히 허물을 남기게 된다. 이루었을 때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거 뭔 얘기하는 거야? 과도한 음. 이 중간 그러니까 인간의 과욕을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지. 근데 왜 인간의 과욕이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왜 인간의 과욕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냥 그런 것보다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논술에서는 왜 이 제시문의 글쓴이는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해봐야죠. 오래 간직할 수 응? 뭐라고? 오래 간직할 수 없어. 근데 왜 오래까지 하지 못하는 거지?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과욕이 충만한 사람이야. 내가 뭐 요즘 갤럭시 어디까지 나왔지? S23 나왔나? S24까지 나왔나? 어쨌든 선생님은 아이폰인가? 네, 갤럭시야? 뭐 예를 들어서 갤럭시 그러면은 Z 플립 뭐 5가 나왔다고 쳐봐. 근데 내가 이 금과 목보다도 귀한 Z 플립 5를 구했어. 내가 너무 과욕이 심해서 내가 나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막 맨날 이렇게 인간의 과욕 계속 이 과욕을 부리고 있어. 막 애들한테 애들한테 한번 써보자. 내 거야 하면서 막 놓고 이랬어. 근데 그런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이 주인은 굉장히 과욕이 넘치는 사람이구만. 나는 망가져야겠어 하면서 망가져. 그러니까 인간의 과욕이 부정적이라고 인간의 과욕을 하면 지키지 안 좋다고 오래 간직할 수 없다는 게 왜 오래 간직할 수 없는 거지? 에 대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봐야지.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그 핵심이 여기 있을 것 같아. 지키지 못한다는 거야. 뭐다? 내가 Z 플립 5 갖고 있는데 또 친구가 Z 플립 5 나도 쓰게 해줘. 안돼 내 거야 라고 하면은 그 친구도 같은 인간이잖아. 뭘 갖고 있는 사람이겠어?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빌려주지. 쓰시고 하는 거야. 이 말이 결국 지키지 못하면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인간의 과욕이 부정적인데 왜 그러냐면, 즉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건 결국엔 누구한테 있냐면 모든 인간한테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에 이 이기심 때문에 어떻게 된다? 지키지 못한다. 즉 뭐 타국이든 그게 타인이든 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키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오래 간직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왜 오래 간직할 수 없는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상대방도 모두 이기심을 갖고 있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결국에는 자본의 손실, 즉 자본을 오래 간직할 수 없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라는 글이 이번 제시문 3에 대한 얘기였었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 뭐야? 고려대 왜 이렇게 쉬워? 내년에 한번 각? 막 이러면서 한번 하는 거지. 올해 대학 가고 내년에 한번 각? 막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이게 고려대 기출이니까. 어쨌든 물론 그러면은 4, 5를 맞춰야 되는 엄청난 난리가 나긴 하지만 내가 봤을 때 고려대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어쨌든 4번 질문. 자,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사랑하면 강자는 약자를 억누르지 않고 다수가 소수를 겁박하지 않으며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모욕하지 않으면 뭐 귀한 사람이 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뭐 영악한 사람이 뭐 어리석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얘기를 하고 있대. 그러니까 이런 나쁜 일이 없어지려면 또 뭐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서로 사랑을 하면은 지금 발생하는 이런
어떤 그런 권력에 따른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발생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재앙과 찬탈, 원망과 한탈이 생기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한대. 그래서 이렇게 부인과 아이가 없는 늙은이는 부양받아 수명을 다할 수 있고 부모가 없는 어리고 약한 고아는 기대고 의지할 바가 성장할 수 있대. 이제 두루 아우름을 올바름을 삼어 이와 같은 이로움이 생긴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어쨌든 그냥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면은 권력에 따른 사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뭐 지금 여기서 예시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늙은이도 부양받을 수 있고 고아도 부양받을 수 있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키워드 중에 이거죠. 그러니까 약자 배제가 안 된다라는 거지. 약자 배제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야. 사람들의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문단에 이제 두루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롭게 하는 것은 이로움이 있고 게다가 하기 쉬우며 이로움은 이루다 계산할 수 없다. 뭐 앞에 얘기랑 똑같은 얘기 하고 있고 마지막 문제의 핵심이었지. 진실로 상과 칭찬으로 사람을 권장하고 형벌로서 두려워하면 내 생각에 서로 사람들이 사랑하고 서로 이롭게 하는 일에 매진할 것이다. 라는 문장을 얘기하고 있어. 이거 뭐야?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네?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 전제 조건? 사람들이 그냥 냅두면 알아서 사랑한대? 아니지. 뭐지? 유인을 그치. 유인을 해야 되는데 뭐로써? 상과 벌로써. 그래서 잘 얘기했어. 그래서 상, 벌로 유인해야 한다. 즉 제도로 이거를 결정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지. 근데 이 상, 벌은 그럼 누가 주는 거야? 상, 벌은 서로 주지.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건 지금 국가가 개입을 해야 한다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국가의 개입을 찬성하는 입장이었어. 자, 다 왔는데 지금 다 읽었다? 지금 다 읽었으니까 이제 문제 풀어야지. 문제 풀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게 뭐였지? 이 세 가지 예시를 통해서 을국을 평가하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배웠었던 도구대상 3단계가 부활할 때가 됐습니다. 도구대상 3단계에서는 첫 번째가 뭐였지?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로 써야 되는 말이 뭐였지? 얘만 특이하게? 맞아. 대상 제시문을 먼저 요약해 주는데 근데 그냥 냅다 요약하기로 했어? 맞아. 그래서 도구랑 연관된 경우만 써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을에서 얘기한 저 친구들 중에 얘네랑 연관이 있는 애들만 우리가 선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한다는 거야. 자, 뭘까? 일단은 라벨링을 해줄게요. 일단 이걸 다 써야 된다는 건 아니라 일단은 이 을국가는 어떤 특징이 있다? 얘는 자본주의 국가다. 네, 자본주의 국가는 어떤 국가라고 했지? 재화와 생산수단이 모두 국민이 소유하고 뿐만 아니라 뭐까지? 거래까지도 자유롭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다음에 국가는 그 과정에서 뭘 해야 하는데?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줘야 한대. 근데 국가가 쓰잘데기가 있는 데는 있지. 바로 어떨 때?
거래. 개인 간 거래에 있어 법 준수를 유무를 좀 따지는 거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을국은 지금 사람들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벌어먹는 거지. 즉 능력주의를 인정하고 있어. 이렇게 네 가지 특성이 있으니 그 네 가지 특성을 중에 우리 재심은 이 세 개랑 연결될 친구들을 한번 뽑아보자는 거지. 자, 재심은 이 1, 2, 3, 4 중에 어떤 애들과 매칭할 수 있을까? 재심은 2는 1, 2, 3, 4 중에 어디랑 딱 적용해 줄 수 있을까? 1번이나 4번. 오, 그치. 아이고, 아까 얘기할 때 빠뜨렸던 부분이 있네. 개인 간의 거래에서 속임수도 결국 아급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아급에? 현명한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얘도 사실은 능력을 얘기를 하고 있긴 해. 그러니까 이 속임수도 결국에 개인의 능력이라는 말을 얘기하면서 제가 깜빡을 했네요. 그냥 뭐냐면 잘 찾아냈던 것처럼 능력주의랑 연결이 되는 친구야. 자, 그 다음에 3번. 인간의 과욕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는 1, 2, 3 중에는 또 어떤 친구랑 또 연관이 되는 것 같아? 3번은 어디일까요? 인간의 과욕이 부정적이다. 인간이 자본을 갖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1, 2, 3, 4 중에 1이겠지? 1. 왜냐면은 좀 이따 얘기를 해줄게. 자본 손실 때문인데 결국에는 인간이 그런 이 과정에서 이 자본주의가 그냥 단순히 그냥 인간이 자기한테 적합할 정도로만 돈을 가져라 이게 아니잖아. 최대한 개인의 이익을 챙겨라 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잖아. 그게 인간의 과욕의 상징이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백성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근데 그걸 뭐를 통해서 해야 된다?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또 누구를 또 이 1, 2, 3, 4 중에 어디를 또 캐치해 줄 수 있겠어? 2, 3, 4 중에 뭐 있어? 2, 3 중. 둘 중에 하나. 50대 50. 뭐겠어? 3번? 법 잘 따라. 그러니까 국가는 개인이 법 잘 지키는지에 따라서만 개입해야 한다.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일정 부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해. 어쨌든 당연히 얘는 국가 개입 찬성하는데 지금은 을국은 국가 개입을 반대를 하는 국가이니 그 점에서 완벽하게 대척점이 있으니까 여기서 연결해 줄 수 있지.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지금 능력주의 얘기하면서 동시에 법이 저축이 안 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으니까 이런 점도 얘기해 줄 수 있겠지. 그러면 자 이거의 관점에서 지금 이의 관점에서 지금 을국은 어때? 부정적 평가야? 긍정적 평가야? 정답 잘 맞췄어.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3번째 질문의 입장에서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이 양가도 가능하겠지. 양가 쪽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국가의 개입이 찬성되어야 된다. 얘는 부정, 긍정, 양가 중에 뭘까요? 부정.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진 학생이랑 똑같이 그걸 썼고 대신에 여기에서 일부 부정 포인트 좀 잡긴 했어. 뭐냐? 그러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확실하지만 을국에서는 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 여기서는 도둑질만 아니라 뭐든 가능하대. 예를 들어서 만약에 if 을국이 속임수를 불법이라고 규정한다면 그러면 제시문 2의 관점에서 을국은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냐면 제시문 2에서는 속임수가 뭐라고 했었지? 개인의 능력이라 했잖아. 즉 개인의 능력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메인은 긍정이 맞아. 메인은 긍정 포인트가 맞는데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었지. 일부 부정으로 갔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도 대체로 부정 하지만 일부 긍정의 케이스만 있는 건 아니다. 긍정이 대체로 긍정인데 일부 부정 포인트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 좀 명심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평가도 다 했어. 그럼 이 정도까지 분석을 했으면 이제 우리 글만 쓰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을국뿐만 아니라 갑불과 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충분히 분석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 나왔어? 우리가 아까 평가 1, 2, 3, 4, 뭐 한 5문장 정도 쓰라고 했었어. 써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논술은 10문장 쓰라고 했으니까 한 편에 이제 이걸 쓰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도구대상 3단계잖아. 도구대상 3단계 첫 문장은 뭐 써야 된다고? 대상 제시문을 요약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2번, 3번, 4번 순서로 평가해 줄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건 1, 2, 3, 4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분석해 줄 때는 뭐부터 넣어주면 좋겠어? 이 1, 2, 3, 4 순으로 그냥 넣어? 그렇지. 그래서 이 대상 제시문에 대한 얘기서도 3번과 4번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3번의 비판 반증도 뭐야? 1이지. 1 비판 언급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4 4는 2를 지금 평가를 하고 있지. 그래서 2 순서로 배치를 하면 된다. 그래서 도구대상 3단계에서 대상 제시문을 요약을 하는데 도구랑 연관된 경우만 쓰라라고 했었을 때는 도구를 내가 2, 3, 4 순으로 배치를 할 거잖아.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 도구의 접목이 되는 대상 제시문의 쟁점 순서로 제시를 해주는 거고 내가 나는 이러면 그래 그 흐름이 조금 애매해져요. 저 그냥 1, 2, 3, 4 순으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럼 뭘 바꾸면 돼? 도구를 바꾸면 되지. 그러면 만약에 3, 4, 1, 2가 아니라 그냥 1, 2, 3, 4라면 1과 연관된 친구는 뭐야? 3번 제시문이지. 2와 연관된 제시문은 뭐야? 4번 제시문이지. 그 다음에 3과 4에 연관된 제시문이 2번이지. 그러니까 3, 4, 2 순으로 적용해줘도 돼. 그거는 인리 하승이의 목표에 따라서. 그래서 그냥 대상 제시문은 이렇게 논리 흐름대로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대상 제시문을 2, 3, 4 순으로 할 거면은 그거에 맞춰서 어쨌든 이렇게 매칭을 해줘야 된다.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면? 그러니까 하승이는 이미 했어. 이번에 과제 보니까 이미 평가 들어가기 전에 내가 무슨 평가할 거라는 걸 미리 얘기를 하고 들어가더라. 그러면 이미 너의 머릿속에 이게 진행이 됐던 거야. 근데 조금 더 날카롭게 왜냐면은 그 대상 제시문인 일국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거든. 사실 많이 부족했거든. 그 한 문장으로 딱 끝나다 보니까. 어쨌든 평가의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이제 대상 제시문 설명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 이제 평가 들어간다고 얘기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평가 도입 문장 넣어주고 하승이가 썼던 것처럼 뭐 2의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양가적으로 3의 관점에서는 양가적으로 4의 관점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라는 그 도입 문장 써주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2의 관점으로 을국 평가해주고 3의 관점으로 을국을 평가해주고 4의 관점에서 을국을 평가해주는 거겠지. 이게 이제 케이스 1번인데 이때는 대상 지심을 요약을 할 때는 2번과 아까 접목이 되었던 3, 4를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3번과 접목이 되었었던 1을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4번과 연관이 되었었던 2에 대해서 얘기를 써주면 되겠네. 근데 만약에 케이스 2 그냥 대상 지시문을 1, 2, 3, 4 순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뀐다? 그때부터는 3번이 1이 3번 3의 관점에서 을국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2니까 4의 관점에서 을국 평가하는 거. 마지막으로 2의 관점에서 을국 평가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케이스는 총 이렇게 2개가 있다라는 거. 평가는 쉬워요. 이렇게 진행해주면 되고 되게 우리 친구들 다 잘 작성해줬고 그리고 저 문장 안에 그래서 양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친구들은 양가적으로 언급해주면 되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오래 하긴 했지만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친구들은 뭐냐면 바로 요약, 논술이에요. 논술. 논하시오. 즉 논술 파트인데요. 여기는 무려 10문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 2, 3, 4, 5 이랬었지. 그러니까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 10문장 동안 우리가 논술이란 말을 써줘야겠지. 그래서 발문이 뭐였냐 라고 한다면 갑과 을과 병의 국가를 종합적으로 종합하여 이상적인 사회의 조건을 논하시오 라는 말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친구들이랑 똑같죠? 교수님이 이상적 조건을 논하래. 그 다음에 나 이제 이상적인 조건을 논하는 2문단으로 넘어왔어. 이제 6번 문장부터 이제 2문단으로 넘어오는 건데 그럼 2문단의 첫 번째 문장은 뭐로 얘기를 해야 되겠어? 그치. 그래서 이상적 사회란 뭐뭐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지. 근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 간략하게 얘기를 했었지만 갑과 을과 병국가를 종합하여서 이상적인 사회를 논하라고 했었단 말이지.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저 세 국가 모두 문제점이 있으니 그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나한테 갖고 오렴 친구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저 세 가지 국가의 문제점만 일단 먼저 보면 되지 않을까? 자, 각국의 문제점은 뭐지? 경제적 어려움. 우리가 아까 저기 독해할 때 같이 했었던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일국에서의 문제점은
약자가 배제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 프라임 P라는 말을 쓴 거야. 프라블럼. 그 다음에 병국가 같은 경우에서는 또 보다 근로가 의욕이 전달되니까 그니까 경제가 낮아지는. 즉, 세 국가에서 갑과 병은 공통적인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어. 바로 보다 경제적 어려움. 그 다음에 을국은 사회 배제, 사회적 약자의 배제의 어려움. 즉,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다는 거야. 즉, 이 갑과 을과 병 국가를 종합을 했을 때는 뭐다? 첫 번째 문제점이 뭐다? 바로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뭐다? 사회적 약자 배제의 어려움이지. 근데 이 갑국과 병국이 경제적 어려움을 얻게 되는 이유는 뭐야? 원인은 뭐죠? 사람들 근로 의욕이 그렇지. 근로 의욕이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근로 의욕이 낮아지면서 생산성이 저하되면서 그러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문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바꾸면 되잖아. 그 원인이 뭐라고 했었지? 근로의욕이 저하되면 생산성이 낮아졌으니까 이거에 대한 솔루션은 뭐 있어? 사람들 근로의욕을 높이는 건데 근로의욕을 어떻게 높일 수 있겠어? 그래서 사람들 간에 자유로운 거래, 그 사유재산 및 사람들의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하면 되잖아. 즉 거래와 사유재산을 보장하면서 그러면서 근로의욕을 높이면 되는 거지. 자, 사회적 약자는 왜 배제되지? 원인이 뭐지? 경제 성장만 중요시하니까. 즉, 개인의 자유만을 너무 중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자유가 되니까 이제 약자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오직 경제 성장만. 근데 사람들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이 더 많이 돈을 벌려고. 사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배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거에 대한 솔루션도 뭐 있어? 사회적 약자를 법으로 어디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도 맞고. 그래서 사회적 약자 보호 또 해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솔루션은 항상 이 문제가 발생된 원인을 뒤집으면 된다고 했었지. 지금 뭐다? 개인의 이기심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 지금 뭐냐면 사회적 약자 보호하려면 세금 걷으란 말이잖아. 그러면 이거 뭐 필요해? 원래 세금 안 걷던 국가가 세금 걷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 국민들의 그치, 동의가 필요하십니까? 국민들의 동의를 통해서 이 개인의 이기심을 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이 사회적 약자 배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솔루션이고, 이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이 개인의 이기심이라는 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려는 거서 약간 결이 다르다라는 것도 하승이가 좀 인지를 해놔야 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거래랑 사유재산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생산성, 근로성을 높인다 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 경제적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겠지. 어쨌든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 어쨌든 그럼 이상적 사회란 거래와 사유재산이 보장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되는 사회가 이상적 사회인 거야. 얼마나 쉬워.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까 학생했던 그 혼합 경제의 말을 썼어.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해당이 되지? 이건 그러니까 이 치프라인을 볼게. 경제와 정치라고 했을 때 어디에 이 프라블 1번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경제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만드는 거다. 법안은 어디에 영역이지? 정치에 영역이지. 그래서 이상적 사회란 경제적으로 시장 경제를 하고 정치적으로는 뭐야? 사회적 약자 보호 법안을 발의하는 사회이다. 다시 이상적 사회란 경제적으로는 시장 경제를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 법안을 발의하는 사회다 라는 거 명심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돼? 이제 경제적으로 시장 경제가 필요한 이유와 정치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나머지 네 번째 정도는 이제 그 경제에 대한 얘기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11, 12, 13, 14, 15 여기까지는 이제 정치에 대한 얘기하면 되는 거야. 끝. 깔끔하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명심해야 되는 점이 바로 여기서 나와. 이 논술 유형을 배울 때 그럼 이제 경제에 대해서 시장 경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모든 친구들이 여기서부터 갑자기 가분하면서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지. 근데 그러지 말자는 거야. 앞으로의 논술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7번에 이렇게 씁니다. 우선 경제 분야에서 시장 경제를 도입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때려주고 여덟 번째 문장인데 이렇게 쓰는 거지. 시장 경제에서 개인의 거래와 사유재산을 인정해 줄 때 개인의 근로 의욕이 증가해 생산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선생님 여기서 갑을 병에 대한 얘기 했어? 아니지. 즉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렇게 논술 유형에 그러니까 이 논술이란 시험 말고 그냥 논술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의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는 제시문에서 뽑은 쟁점을 쓰는 거지
제시문을 상술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걸 꼭 너희들의 행동 강령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9번과 10번 문장에 이제 그때 병국과 을국과 저 각국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돼. 그래서 이 9번째, 9번째 문장 이렇게 쓰는 거야. 구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시장 경제가 아닌 국가가 어디야? 각과 병국이지. 구체적으로 각과 병국은 국가가 재산을 소유한 특징이 있기에 백성들의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을국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재산 소유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라고 해서 이제 이 9번과 10번 문장이 이제 상술 문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주장과 이, 유 다음에 상수를 써야 한다. 특히나 논술하시오, 견해를 밝히시오 하는 유형에서는 무조건 이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해준다. 결코 상술, 제시문을 언급하면서 그 제시문의 특징을 설명하는 상술 문장은 가장 하단에 배치를 해줘야 돼. 자, 이렇게 해서 7번, 8번, 9번, 10번 즉 이 경제 파트도 땅 하고 끝났어. 그럼 이제 다음은 뭐겠어? 이제 정치 파트지. 자, 6, 7, 8, 9, 10. 우리 9문장, 9번 문장까지 했나? 10번 문장까지 했나? 아, 10번, 오케이. 그러면 이제 11, 12, 13, 14, 15. 5개 할 건데. 이렇게 때려주는 거야. 앞에서 경제 얘기했는데 이제 정치 얘기로 가야 되고, 왜 정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스무스하게 넘어가 줘야겠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하지만 경제 성장만으론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할 수 없기에 정치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문장에 당연히 뭘 써줬죠? 주장을 써줬죠.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써줘야겠지. 근데 아직 상술 들어가지 말라고 했었으니까 상술 들어가지 말고 바로 왜 이게 필요한지를 여기서 보면 되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국민들의 동의도 필요하고 사회적 약자 배제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은 바로 뭐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다?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일단은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는 것 자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12번째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다? 법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제할 경우 사회 갈등이 증가함은 물론 개인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했죠. 개인의 이기심 또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가 배제될 경우에 발생하게 될 문제 상황과 그 그 문제 상황의 두 가지 정도를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유 썼으니까 이제 13번부터 14번, 15번까지는 이제 또 상술 문장이 들어가는 거지. 13번 문장. 15번 문장. 그래서 구체적으로 결국은 개인의 이기심에 기반한 구체적으로 결국은 개인의 이기심에 기반한 경제 성장에 몰두한 나머지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고 있다. 하지만 각국과 병국의 경우엔 사회적 약자가 일정 부분 존중되고 있다. 하고 한 문장이 남네. 마지막에 그럼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야. 따라서 경제 성장과 사회적 약자 보호가 병행될 때 앞에서 했던 말 좀 다시 얘기를 해주는 거지. 네, 개인의 근로 의욕 상승과 그 다음에 사회 안정을 통한 어떤 지속 가능한 사회가 구현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무려 15개의 문장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만들어냈어. 옛날이라면 생각도 못했겠죠? 이게 바로 진기호의 힘이야. 당연히 시험장에서는 이 정도로 글을 쓰고 있을 시간이 절대 없어.
당연히 그냥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냥 주장과 이 상술 이 정도로만 쓰고 들어갈 거야. 근데 우리가 연습 단계에서 이런 걸 꾸준히 계속해서 진행을 해줘야지만 이걸 너가 시험장에 가서 쓸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걸 좀 명심을 해주길 바래서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를 해서 이 제시문을 우리가 좀 다 같이 봤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시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특히나 8월부터는 이 과정을 정말 계속해서 반복을 할 거다. 그래서 일요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뭐 하승이는 이제 아마 뭐 수업을 하게 되면 10시나 이럴 때 할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그 학원 스케줄과 다 좀 그런 걸 좀 고려해서라도 우리가 평일에서도 이런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해야 그래야 우리 진짜 홍익 때 갈 수 있어. 홍익 때 붙여놓고 그 중에서도 만약에 국어 사범 쪽이 있으면은 홍익 때 사범 있는 거 알았어? 사범 아빠 논술 뽑는 거 알았어? 몰랐지. 그건 몰랐지.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는 별로야. 무조건 초등학교 교사여야 돼. 교사는 근데 약간 초등교사 약간 1년 동안 계속 하니까 고등학교 교사 중고등은 쌤들이 돌아가면서 오니까 약간 애들이랑 뭐라 해야 되지? 친하지 유대. 그 유대가 또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 맞아. 그런 게 확실히 좀 있긴 해. 그래도 그냥 하승이는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서 좀 교사를 희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꼭 가는 길이 또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제 어쨌든 하승이가 그 논술 수능까지 같이 생각이 있으면은 이제 다음 주 이제 수요일 이후부터 이제 같이 함께 될 이제 그 선생님이랑 상담을 통해서도 이제 너가 좀 그 전략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도 그런 거겠죠. 어쨌든 둘 다 하는 사람은 가장 좋지. 둘 다 하는 사람이 가장 좋지. 이제 우리 또 잠깐 한 2분 정도만 쉬었다가